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홍보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1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 기간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도 포스터와 홍보물 배치는 물론 등록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는 인터넷은 물론 공관 방문,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순회 접수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총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한인들이 많은 마켓이나 교회 등을 찾아가 한인들의 유권자 신고 신청 접수를 돕게 됩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한 표가 소중하다는 것 저도 인지하고 또 유권자분들께서도 인지하셔서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으로 나눠집니다. 국외 부재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 때마다 유권자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 선거인은 주민등록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들입니다. 재외 선거인 중 지난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면 영구 명부제에 해당돼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만 참여했거나 유권자 등록만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여권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그 영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1대 총선 신고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여권 사본과 신분증 없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 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재외국민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LA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유권자 등록을 위해 내일 오후 LA 한인회관에서 한인 단체장들과 함께 제21대 총선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소거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다른 총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피로 물든 주말, 프레스노와 샌디에고에서 연이어 발생한 총격으로 사망자만 1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중가주에 위치한 프레스노의 한 가정집의 뒷마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6시경 한 가족이 풋볼 게임을 보기 위해 뒷마당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풋볼을 보기 위해 모인 인원은 모두 40여 명. 그러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괴한이 몰래 침입한 후 갑자기 총을 난사해 그 자리에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 중 1명은 치료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아시안계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용의자의 수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의 용의자가 걸어서 뒷마당에 접근한 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시작했으며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는지의 정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도주 중이며 경찰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 총격으로 인해 일가족 중 부모를 포함한 5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의 아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 도착했을 당시 피로 얼룩진 3살짜리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신 옆에는 29살 여성과 31살의 남성의 시신도 함께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아들 3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 중 2명은 응급치료를 진행했으나 살아나지 못했으며 마지막 남은 아들 1명마저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살해한 후 자신에게도 총을 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혼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편 총격 공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라하브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총격 협박 신고가 접수돼 학교가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하브라 경찰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젯밤 10시 30분경 라하브라 내 위티어 크리스찬 하이스쿨을 타겟으로 한 총격 협박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루머를 퍼뜨린 용의자 남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지만 학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 수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산타클라리타 소가스 고등학교는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오던 가향 전자담배 사용 금지안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본인의 경제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인데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로비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유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가양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 We have a problem in our country. It's a new problem. It's a problem that nobody really thought about too much a few years ago, and it's called vaping, especially vaping as it pertains to innocent children. 트럼프 대통령은 가양 전자담배의 확산이 신속한 만큼 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양 전자담배의 완벽한 퇴출을 시사한 지 2달. 돌연 가양 전자담배를 강력 규제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고용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 최대 전자담배 회사 줄랩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양 전자담배 판매 규제로 지난주 650여 명의 임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가양 담배 액상의 유통이 어려워지며 수익 악화로 이어진 겁니다. NRA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위해 켄터키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참모진으로부터 가양 전자담배 금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의 우려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규제 발표를 연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서 경제 성장률을 최고 성과로 내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가양 전자담배 퇴출로 고용이 악화될 경우 실업률 증가로 자신의 업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결국 총기 규제안과 가양 전자담배 제재에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실망스럽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무료 한복 사진 촬영 행사가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행사에는 한인 입양인 단체 아카 회원들과 5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입양인들은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에는 전부치기 체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입양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김민선 박물관장은 한인 입양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라는 것을 들어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입양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한복 입고 사진 찍은 것이 없다. 그런 한복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위시였습니다. 아카 대표인 마이클 뮬러는 이 행사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정말 뜻깊은 행사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A really meaningful way for the Korean adoptees to get in touch with that side of themselves that they're also known as. Thank you for our many supporters. 이날 행사에는 박효성 총영사의 부인인 김정화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수정과하고 떡하고 준비해서 한복 입는 것도 같이 배우고 너무 뜻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인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을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LA 동부 한인회가 주최하고 있는 무료 건강 박람회가 연례 행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부 한인회 측은 지난 9일 제2회 무료 건강 박람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박람회에는 LA 동부 지역 한인 의사들과 간호사, 한인회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무료 독감 주사와 당뇨, 혈압 등 성인병에 대한 진료를 펼쳤습니다. 한인회 측은 앞으로도 한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원 차원의 무료 건강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LA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부터 TV로 생중계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경청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내일 오전 3시부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 방송합니다. 이후 녹화분은 내일 저녁 지상파와 남가주 케이블, 디렉TV 위성방송 44.8 월드24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LA 다운타운에서 택시 운전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경 올해 32살의 빅터 토레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수감된 토레스는 지난 금요일 다운타운 버거킹 인근에서 올해 68살의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러턴 지역에서 어제 저녁 한 남성이 엠트랙 기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플러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경 2500블럭 샌더 애비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은행이 부행장급 인사를 새로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구 윌셔은행과 CBB뱅크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던 일레인 박 씨를 최고 행정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또 퍼시픽 웨스턴 뱅크 출신의 마이클 두 씨를 최고 리스크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 경우에 따라선 서면 답변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경찰에 포위된 홍콩 20대 안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위가 밤사이 계속된 가운데 20대를 탈출하려던 시위대 가운데 4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 사태가 날로 격화되면서 미국도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